자, 이제 앞에 화면 다시 보겠습니다. 아까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뭐냐면, 자바스크립트에서의 전역 공간이 이 스크립트 영역 전체예요. 근데 사실상 이 스크립트는 HTML 문서에 같이 작성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않고 적당히 그냥 가볍게 이해하는 느낌으로 가보면, 우리 스크립트라는 태그를 사용해서 스크립트를 작성할 때 그 스크립트 태그 안쪽 영역이 그냥 전역 공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지역은 어디일까요? 지역. 얘는 아, 이제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블록 스코프라고 하는 영역이 있어요. 뭐 함수 스코프, 블록 스코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 다 떼고 그냥 중괄호가 있는 안쪽이면, 중괄호의 안쪽이면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이 함수 A라는 녀석을 만들었는데 이 안쪽은 지역일까요? 지역이라는 거예요. 중괄호 안쪽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당연히 함수 말고도 우리가 조건문이라든가 반복문이라든가 이런 녀석들을 사용하면 중괄호가 올 거예요. 여기서 스크립트에서 조건, 반복 이런 거 쓰는 방식이 자바랑 똑같습니다. 이게 조건문이에요. 여기다가 당연히 조건 넣겠죠? 이런 거. 똑같습니다. 그리고 반복문 같은 것도 여기서 이제 반복문을 사용할 때 똑같은데 달라지는 거는, 자바 같은 경우 변수를 만들 때 데이터 타입을 무조건 명시를 해야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죠. 이런 식으로 표기를 했었는데, 이제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이런 데이터 타입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변수를 만들어주면 똑같은 반복문이다. 그래서 기초 문법에 대한 게 거의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별도로 공부를 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괄호도 역시나 중괄호 똑같은 느낌이니까 이 안쪽은 지역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이 개념을 잘 기억을 해 주신 상태에서 변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변수를 사용하는 방식에 대한 얘기를 좀 진행을 할 건데, 자, 자바스크립트에서 변수를 만들 때 쓸 수 있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자바스크립트는 데이터 타입을 명시하지 않아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나 변수 만들 거야 라는 의미로 앞에다가 어떠한 단어를 넣어주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심지어 자바스크립트에는 이런 것도 가능해요. A는 이름 똑같았으니까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이것도 변수 하나 만든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녀석을 사용할 때는 이렇게 쓰진 않고 바로 이제 선언과 초기화를 같이 진행을 하는 편이긴 하지만, 어쨌든 아예 아무것도 명시하지 않고 쓰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볼 건데, 자, 이 var 이거는 variable의 약자예요. variable 자체가 변수죠. 나 변수 만들 거야 라는 뜻이고요. 변수명은 a. 나 a라는 이름의 변수를 만들 거야 라고 한 겁니다. 자, 이 개념은 자바에서 배웠던 것처럼 변수의 선언이에요. 선언을 했으면 이제 사용할 수 있을 거고요. 값을 넣어주면 그 값대로 쓸 수 있겠죠? 자, 제가 콘솔 로그를 사용해서 a를 찍어보겠다라고 하면 얘 때문에 뭐라고 하네요. 얘는 잠깐 주석을 걸어놓고, 자, a라는 변수를 만들 거야 라고 해놓고 값을 넣은 적이 없는데 a를 콘솔에 찍어라 라고 했더니 뭐가 나왔어요? undefined가 나왔죠. 자, 자바에서는 이렇게 하면 어떤 데이터가 나왔어요? 자, 일단 제가
이런 식으로 코드를 쓴 거 자바로 비유하면 지금 A라는 이 변수는 전역 변수예요, 지역 변수예요? 이거 전역 변수죠. 얘도 메서드 내부 뭐 블록 안에 중괄호 블록 안에 있는 게 아니니까 전역 변수죠. 자바도 마찬가지 전역 변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비유를 해보자면. 자, 그러면 자바에서의 전역 변수는 가지고 있는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기본 값으로 디폴트 값으로 초기화가 됐었죠.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어떻게 됐어요? 데이터 타입 같은 거 없기 때문에 undefined가 나오면서 정의된 적이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정의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차이점 느끼시면 돼요. 자, 근데 이 var, variable의 약자인 이 녀석을 사용해서 변수를 만들면 이것도 됩니다. 실제로 실행이 된 거예요. 에러가 아니라 뭐가 나와요? undefined가 나오죠. 자, 자바에서 상상할 수 있는 일인가요? 변수를 만들기 전에 먼저 출력을 하겠다라고 한 건데 스크립트에서는 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는 이유는 자바스크립트가 변수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상황 속에 호이스팅이라고 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데, 자, 이게 가능한 건 우리한테 개발자한테 있어서 좋은 점일까요? 나쁜 점일까요? 이거는 장단점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안 좋은 겁니다. 왜 안 좋을까요? 자, 우리가 스크립트 태그를 열어서 스크립트 코드를 작성하는 그 상황 속에 코드는 우리 상황에 따라 엄청나게 길어질 수 있겠죠. 그 안쪽에서 제가 A라는 이름의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 쓰고 있었어요. 근데 밑에서 A라는 이름의 변수를 또 만들었대요. 자, 자바는 이것도 말이 안 되죠. 같은 변수 이름으로 같은 공간에다가 선언할 수 없어요. 근데 얘는 다 돼요. 그죠? 자, 이런 거 플러스 우리가 밑에서 값을 넣어서 사용을 하려고 해도 위에 있는 두 녀석은 undefined가 나올 겁니다. 값을 넣는 방식은 동일해요. 자바처럼. 문자는 따옴표로 넣어주면 되고 숫자는 그냥 넣으면 되고 이런 식으로 논리 데이터는 논리 데이터대로 넣으면 되고 자, 이런 식으로 가능한 건데 자, 얘는 생각보다 개발자 입장에서 코드가 꼬일 확률을 늘려주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약간 단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장점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조금 더 단점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한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변수를 만들어서 쓰는 게 조금 위험하다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쓰지 말자라고 해서 만들어낸 게 이 녀석이에요. 이거 그냥 LET, 이 녀석 그냥 렛이라고 표현하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얘도 그냥 변수를 만들 때 붙이는 녀석 중에 하나인데 자, 이거는 기존에 자바스크립트가 처음 만들어지고 나서 계속 사용되어 오는 과정에 계속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있는 녀석이에요. 실제로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요소들을 볼 때 스크립트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아무거나 하나 제가 띄워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립트 코드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런 녀석 같은 거 하나 띄워서 본다라고 하면 자, 여기 var 써있죠. 실제로 활용이 돼요. 지금도 수많은 웹사이트 안에 스크립트 태그에는 변수 이름이 변수를 예로 만들었었어요. 아직도 많이 그래요. 근데 이렇게 쓰다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 그래서 조금 더 확실하게 제약을 걸어놓고 깐깐하게 개발할 수 있게끔 이런 녀석을 좀 추가하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얘입니다. 이 녀석은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됩니다. 캔날 액세스 할 수가 없어. B는 지금 우리가 만들어낸 변수죠. 자, 이 변수가 초기화되기 전에는 우리가 액세스 할 수가 없대요. 이걸 아래로 옮기면 돼요. 똑같이 undefined가 나와요. 자, var과 let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을 때 얘는 뭐라 그래요? 지금 위에 이게 뜬 거는
제가 아까 전에 이걸 A라는 녀석을 B로 바꾸기 전에 문제가 발생을 했던 건데 이걸 보시면 돼요. 이거 B가 이미 선언되었대요. 그러니까 중복 선언이 안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변수의 사용과 조금 더 유사해지는 부분이겠죠. 자, 그래서 요즘에 스크립트를 다루시는 분들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스크립트를 계속해서 다뤄야 된다, 개발 쪽에 계속 있을 거다라고 하면 점점 이 녀석으로 사용이 될 겁니다. 이걸 사용하는 수많은 잔재들은 있겠지만 앞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혹은 새로운 기술자들이 협력을 하는 상황에서는 웬만하면 안 꼬이게끔 이 렛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을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이거 쓰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쓰여져 있으면 그냥 이거에 쓰여져 있는 거고 내가 뭔가를 만들 때는 이걸 쓰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똑같이 변수를 선언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는 같고요. 이런 제약사항 같은 거 좀 다른 점 몇 가지 빼고는 다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거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자, 제가 일단 A랑 B 변수를 만들어 놨고요. C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여기다가 A라는 이름으로 C를 바꾸면 그러니까 지금 이걸 C라고 하는 이 부분을 A로 바꾸면 이렇게 에러 날까요? 여기 A는 에러가 안 나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자, 여기서 한번 콘솔 로그를 찍어볼까요? 뭐가 나왔어요? 그냥 10 나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다가 제가 뭐가 좋을까? 일단은 다시 한번 실행되는 걸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하면 1에도 10이 똑같이 나와요. 자, 그렇다라는 건 지금 여기서 출력하는 이 A는 이 변수 A를 출력한 거다라는 의미겠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A가 펑션이 아니라고? 이거는 그러면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 A라는 이름을 제가 B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B는 이미 선언되었대요. 자, 뭘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냐면 let이라는 걸 사용해서 변수를 만들어내면 함수 이름이랑도 못 겹쳐요. 이것도 안 겹쳐집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함수는 자바스크립트에서의 함수는 그 함수명 자체로도 출력이 가능한 녀석이었어요. 그죠? 함수가 가지고 있는 코드가 그냥 출력이 되던 녀석이잖아요. 이러면 함수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A에서는 뭔가 이상했죠. VAR로 A를 만들어 놨고 A라는 함수를 만들어 놨을 때에는 뭔가 이상했어요. 이래서 이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 같은 이름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물론 조심하면 되겠지만 그 수많은 코드 중에서 우리가 이름이 겹치는 것들을 모두 다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이 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외부 라이브러리를 가져와서 쓰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그 녀석 안에 어떤 이름으로 함수가 만들어져 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면 중복될 수 있다. 근데 중복된 상황 속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동작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VAR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잘 사용하지 않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자, 어쨌든 자, 이 C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 자, 여기다가 이렇게 코드를 짰어요. 자, 그리고 이 C라는
함수를 실행시키면 콘솔에 어떤 값이 찍힐까요? 그냥 A와 B가 가지고 있는 10, 10이 찍히겠죠. 그 함수 안에서 콘솔 로그를 실행시키는 출력문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죠? 자, 제가 이 변수들을 이 밑으로 옮겨 볼게요. 어때요? 10, 10 그대로 똑같이 나오지 않았나요? 자, 이거 차이를 좀 두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10, 20 나왔죠? 자, 이거 보고 알 수 있는 거. 함수는 위아래가 중요하지 않아요. 변수는 렛 같은 경우는 만들어지고 나서 호출되는 이런 상황들이 매우 중요한 게 맞는데 함수는 이 순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얘는 그냥 만들어지는 순간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서 변수가 값을 가지게 되더라도 이 녀석이 실행될 당시에만 값이 들어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다고 하면 얘는 이제 아까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문제가 발생을 하죠. 함수가 만들어져 있는데 실행되기 전에 이 녀석들이 값을 가진 적이 없어요. 그럼 실행되는 이 시점에는 이 녀석은 값을 가지지 않은 거예요. 이런 개념이에요. 함수의 위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함수가 만들어져 있는 위치는 안 중요한데 함수를 실행하는 시점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하나 보여드려보죠. 이번엔 좀 반대로 갈 겁니다. 자, 당연히 지금 A라는 녀석이 없으니까 이러고 있는 건데 제가 만약에 이거 그냥 같이 봐도 될 것 같은데 에러가 겹치니까 C라는 함수 안에 변수 A를 만들어서 10이라는 값을 가져라 라고 해놨어요. 그리고 A라는 변수를 출력해 보려고 하니까 A가 없대요. 정의된 적이 없대요. 자, 그러면 C를 한번 호출을 한 이후에 A 값을 찍어보겠다라고 하면 뭐라 그래요? 얘는 아직도 없대요. 왜 없을까요? 지역 변수잖아요. 그쵸? 함수가 실행이 됐어요. 그리고 이 녀석은 어떻게 돼요? 끝났죠. 본인 삶을 종료해야죠. 그래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도 한번 보죠. 이거 근데 당연히 안 되겠죠. VAR도 안 되면 렛은 당연히 안 될 거고, 그죠? 이런 식으로 일단 볼 수가 있겠고, 자, 그러면 VAR과 렛에 대해서 차이 그리고 좀 특별한 점들 보여드렸고, 자, 그럼 컨스트 좀 알려드릴게요. 이 컨스트, 이 녀석은 지금 이 상태로만 둬도 에러가 날 거예요. 근데 이 에러가 왜 나냐면 이 컨스트가 자바에서의 상수 개념입니다. 상수. 파이널이 붙어있는 상수 개념이에요. 우리가 배웠던 상수는 변수를 만듦과 동시에 초기화를 해야만 하는 녀석이었죠. 초기화를 하면 에러가 없어져요. 근데 초기화를 안 하면 얘 선언만 하면 에러가 생깁니다. 안 돼요 이거. 그러니까 컨스트는 자바스크립트 내에서 상수다. 근데 자바에서는 상수를 그렇게까지 활용할 일이 많지 않은데 자바스크립트 안에서는 이 상수를 쓸 일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얘는 만듦과 동시에 초기화가 필요한 그런 변수 방식 상수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상수의 특징으로는 한 번 만들어진 녀석은 재할당이 불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었죠. 제가 아까 VAR과 렛 설명드릴 때 재할당에 대한 부분을 딱히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당연히 그건 가능한 겁니다. 당연히.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있다 그랬죠? 이거 그냥 A값 10 나와요. 이렇게 변수를 만드는 것도 가능해요.
실제로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얘가 이렇게 썼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달라지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은 그냥 이게 쓰여 있다라고 봅니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녀석이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도 얘는 이게 나왔던 것 같은데 이렇게 안 되네요. 그럼 이게 들어있다라는 느낌이 아니네요. 네, 이렇게 생각하지 맙시다. 간혹 가다가 사용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여러분들은 실제로 이렇게 쓸 생각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이거 붙여서 쓰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수에 대한 얘기를 좀 했고 오케이. 일단 주의사항은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함수 만드는 방법 그리고 변수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 이런 것들 이렇게 짚어드렸고요. 그다음에 기초적인 문법이나 이런 거는 거의 유사하고 객체 다룰 때만 살짝 다른데 그거는 실제로 좀 경험을 해봐야 느낌이 오는 거니까. 자, 그러면 제가 이런 거 하나만 보여드려 볼게요. 자, div 10개에다가 제가 버튼이라고 하는 태그를 사용해서 하나 만들어 놨는데 이 div한테 섹션에 가둬놓고 섹션한테 플렉스 줘서 이 녀석들 한 줄에 여러 개 나오게끔 만들어 주겠습니다. 10개 좀 많군요. 5개만 합시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스크립트를 사용할 겁니다. 펑션 함수 하나 만들 거야, a라는 함수로 만들 거야 해놓고 이 안쪽에서 변수 하나 만든 뒤에 문서에 있는 태그 네임으로 요소들을 가져올 건데 태그는 div 태그로 가져올 거야 해놓고요. 0번째에 있는 이 녀석의 스타일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라고 하는 이 녀석의 값을 레드로 바꿀 거야 해놓겠습니다. 자, 이러고 제가 a라는 이 함수를 호출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겠죠. 자, 근데 이 호출을 그냥 이렇게 하면 실행되자마자 적용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냥 적용이 바로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쪽에 버튼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자, 이 버튼한테 onClick이라고 하는 속성을 달아줄 거고요. 여기서 a 함수를 호출하는 형태로 코드를 작성을 할 거예요. 자, 이 onClick은 이 버튼 태그로 만들어진 이 버튼 태그에 들어가 있는 속성이기 때문에 이 태그를 클릭하면 이란 뜻입니다. 클릭하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거야 라는 건데 그 어떤 일이 벌어질 거야에다가 우리가 지금 넣은 게 a 함수 호출할 거야 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 버튼을 클릭하면 a 함수가 호출이 돼서 얘가 실행된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만들어낸 함수를 우리가 실행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냥 스크립트가 자동으로 실행되자마자 실행이 되게 할 건지 아니면 버튼을 눌렀을 때 실행이 되게 할 건지 이런 식으로 차이를 두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간단한 예제를 위해서 제가 그냥 id라고 하는 속성을 사용을 할 건데, 자, b라고 하는 id로 버튼 태그한테 id를 부여를 했어요. 자, document get element by id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엘리먼트가 가지고 있는 id 속성, id 값으로 해당 엘리먼트를 불러오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갈 값은 b겠죠? b라는 id를 가지고 있는 엘리먼트를 찾아서 가져올 거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녀석한테 아까 우리가 했던 거 add event listener를 사용해서 여기다가 이런 일을 하게 할 거야 라고 하면, 이제 이 녀석한테, 이 버튼 태그한테는 온클릭 같은 게 걸려있지 않아요. 그냥 이 태그를 이걸로 찾은 거고요. 찾은 녀석한테 이벤트를 걸었어요. 근데 그 이벤트가 클릭 이벤트예요. 그리고 클릭이 되면 실행될 함수에 대한 내용을 뒤에다가 적었죠.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 이제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걸 두 가지를 보여드린 이유가 태그한테 직접 함수 호출을 걸어 놓을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스크립트 코드에 해당 태그를 찾아서 이벤트를 걸 수도 있는 거고, 방식이 다른 방식인 거죠. 골고루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함수를 실행하는 방법. 그냥 호출도 실행이 당연히 되겠지만 그건 그냥 스크립트가 로드 읽혀질 때 바로 실행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특정 상황에서 실행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계속 스타일 바꾸는 것만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스타일 쪽 잘 보시면은 백그라운드 컬러가 우리 CSS에서 쓰던 백그라운드 컬러 속성이랑 똑같나요? 이게? CSS에서는 백그라운드 하고서 대쉬 컬러였어요. 그죠? 근데 여기는 지금 대쉬 같은 게 없이, 이거 카멜 표기법이죠? 그렇게 되어 있죠? 자, 바닐라 JS는 우리가 CSS에서 사용하던 스타일 속성이나 선택자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순수 바닐라 가지고 스크립트 작업을 하려면 여기서 사용하는 방식을 따로 또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jQuery 보여드릴 거거든요. jQuery는 우리가 CSS에서 사용하던 선택자 그리고 스타일 속성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져다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공부를 더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런 느낌이에요. 자, 일단은 jQuery를 적용하는 것부터 보여드려 볼게요. 자, 적용하는 방식은 두 가지를 보여드릴 건데, 첫 번째로 보여드릴 방식은 이 코드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로 보여드리는 방식이 우리가 실제로 나중에 STS 툴의 그 프로그램에다가 설치할 방식이에요. 자, 일단 첫 번째 코드펜에서는 이 settings라고 하는 녀석을 클릭하면 여기에 자바스크립트 영역이 있어요. 얘를 눌러보시면, 얘를 클릭하면 이쪽에 add external script paths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글 폰트 어썸 이런 거 사용하려고 할 때 HTML 영역에다가 링크를 가져왔었죠. 그것처럼 지금 우리가 쓰고자 하는 이 jQuery라고 하는 녀석을 링크로 불러오기 할 때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검색 부분에 여기 search cdn.j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검색 부분에 jQ라고 입력을 하면 jQuery가 나와요. 자, 이 녀석을 클릭하시면, 검색해서 나온 거 jQuery를 클릭하시면 여기에 이제 jQuery.min.js라고 하는 녀석이 링크가 하나, 주소가 달려올 겁니다. 자, 이 상태로 그냥 바깥의 영역 클릭하시고 이제 jQuery를 사용하면 얘는 사용이 가능해요. 코드펜에서는. 자, 근데 이렇게 하면 코드펜에서만 쓸 수 있는 거니까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 겁니다. 이거는 X를 눌러서 다시 지울 거고요. 얘를 남겨놓지 않을 거예요. 다시 아까대로 JS 눌러서 들어온 다음에 여기 X 버튼 눌러서 얘를 그냥 없앨 겁니다. 이 방식은 그냥 편의상 알려드리는 거고 실제로는 이렇게 안 할 거니까. 자, 그리고 이 설정은 그냥 꺼주시면 되고, 자, cdn.js 치고 들어갈 거예요. 이거는 폰트 어썸 때 한번 들어와 봤죠? 이 사이트.
똑같이 들어와서 검색하는 부분에 JQ라고 입력합니다. 그럼 얘도 jQuery가 자동으로 나와요. 얘를 눌러서 들어갈 겁니다. 자, 폰트썸 불러오기 할 때 했던 방식, 이거 드래그해서 복사하거나 아니면 여기 카피 URL, 카피 스크립트 태그 이런 식으로 뭐든 가능하다고 했었죠? 편의상 스크립트 태그 이걸로 카피를 하겠습니다. 카피드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코드펜으로 와서 HTML 최상단 부위 링크 걸었던 거랑 똑같아요.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주시면 스크립트 태그가 하나 열리면서 어떤 링크, 도메인이 걸려 있어요. 자, 이러면 jQuery를 쓸 준비가 끝난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가져오는 이 jQuery는 이 jQuery.min.js라고 하는 이 녀석은 이 주소를 우리가 브라우저에서 들어가 보면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코드예요. 이거 지금 코드입니다, 코드. 근데 이렇게 보면 못 읽죠? 이거 읽으실 수 있겠어요? 저도 못 읽어요, 이거. 안 돼요. 자, 이게 왜 이렇게 만들어져 있냐면 민 버전이라 그래요. 여기 써있는 이 민이라는 게 압축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왜 압축이냐면 우리는 코드를 실제로 작성할 때 줄바꿈이나 가독성을 위한 들여쓰기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죠. 자, 제가 아까 그 주소에서 민만 없앴어요. jQuery의 원본은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들여쓰기랑 줄바꿈이 다 되어 있는 코드예요. 근데 가독성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지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이 jQuery를 가져다 쓸 때는 이 코드를 분석할 이유가 없어요. 얘네들이 만들어져 있고 활용법도 다 안내가 되어 있고 그러면 우린 가져다가 활용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독성을 위한 건 이 jQuery를 만들어낸 사람들을 위한 거지 가져다가 쓰는 사용자를 위한 게 아니니까 이런 들여쓰기와 줄바꿈에 대한 이런 한 칸 한 칸의 공백들이 차지하는 용량도 아깝다 이거죠. 안 그래도 무거운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압축 버전으로 들여쓰기 및 줄바꿈 같은 거 아예 없게끔 코드가 실행되는데 문제가 없게끔 싹 다 붙여서 만들어낸 게 이 민 버전이에요. 압축 버전이에요. 그래서 용량이 이게 조금 작아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는 이 녀석을 가져다가 쓰면 된다. 실제로 얘를 분석할 이유는 없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링크 우리 폰트썸 같은 경우는 링크 태그에다가 이 링크 태그에다가 했었는데 jQuery는 스크립트 태그에다가 하고 있죠. 자, 이거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면 스크립트 태그로 src로 가져오는 도메인은 무조건 JS로 끝나야 돼요. 이런 녀석들은 스크립트 태그로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COM 같은 걸로 끝난다. 폰트썸 한번 볼까요? 들어가서 보면은 얘는 CSS로 끝났죠? 이런 녀석들은 무조건 링크로 가져오는 거예요. 이런 녀석을 스크립트로 가져오면 정상적으로 인식이 안 돼요. 왜냐? 스크립트 파일이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코드펜에다가 이런 걸 불러오기를 하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jQuery를 사용할 수 있게 기본 세팅을 한 건데 자, 지금 여기에 만들어져 있는 이 함수들을 jQuery를 사용해서 제가 그대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일단은 A부터 바꿔보겠습니다. 주석을 좀 걸고요. 자, 여기까지는 동일해요. 자, 근데 그 안쪽에 잘 보세요. 아니, 도큐먼트가 아니지. 자, 여기서부터는 jQuery 문법입니다. CSS. 자, A는 이러면 끝났어요. 차이점을 잘 보시면 지금 여기 똑같고 여기까지 똑같은데 여기가 좀 다르죠? 도큐먼트 문서에 있는 태그 네임을 사용해서 난 요소들을 가져올 거야 라고 했던 이 부분이 뭘로 바뀌었어요? 달러로 바뀌었어요. 자,
순수한 바닐라 JS, 순수한 자바스크립트는 태그 이름으로 가져올지 뭐 아이디로 가져올지 이런 것들을 함수로 다 나눠 놨어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 이 태그 바이 태그 네임이라고 하는 함수를 가지고 아이디를 사용해서 못 불러와요. 안 돼요. 정해진 방법대로만 해야 돼요. 근데 이 달러는 우리가 CSS에서 사용하던 선택자를 쓰는 방식과 동일하게 쓰면 돼요. div를 쓰니까 div 태그를 찾아오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만약에 클래스 이름으로 div가 들어가 있었다라고 하면 .div를 하면 돼요. 만약에 id로 들어가 있었다 하면 샵 div로 하면 되고요. 그리고 id div를 가지고 있는 녀석의 자식으로 뭐 내비를 가져오고 싶었다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이런 것까지 선택자, 우리가 쓰던 CSS에서 사용하던 방식을 그대로 쓸 수가 있다. 그리고 스타일을 바꾸는 이러한 태그조차, 그러한 속성조차도 CSS 하나 호출해서 인자로 우리가 쓰던 스타일 속성 그대로 넣어주고 우리가 쓰던 값 그대로 넣어주면 돼요. 자, 보여드릴게요. 여기 div로 해놓고 이제 A를 클릭하면 자, 여기 지금 아이디로 해놨으니까 이제 온클릭 하나만 잠깐 다를게요. 자, 이렇게 A를 실행하겠다라고 해놓으면은 이제 이 녀석이 호출이 된다는 얘기인데 버튼을 눌렀을 때 변하죠. 자, 이렇게. 근데 아까랑 다른 점은 아까는 이제 0번 인덱스 이런 걸 사용해서 하나만 콕 집어서 바꿨다면 지금은 다 바뀌었어요. 자, 여기는 이제 이 0번 인덱스 같은 이런 개념이 통용이 안 됩니다. 이거는 순수한 바닐라 자바스크립트 문법이라 jQuery랑 이렇게 혼용하는 거는 안 돼요. div 0의 CSS는 is not function이래요. 이거는 왜 하나가 된 거지? 아, B가 지금 걸려 있으니까 이것 때문이죠? 다시 없애고 이 상태에서 버튼을 누르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런 0 같은 거 안 돼요. 선택자로 찾아온 거기 때문에 대신에 이거는 처리하는 방법이 다 따로 있어요. 자,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자, B의 상황을 또 바꿔보겠습니다. 이거죠? 이거를 jQuery를 사용한 문법으로 바꾸려면은 $B라는 아이디를 가져올 거니까 그리고 이 녀석한테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고요. 이 안쪽 내용은 이걸 그냥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끝났어요. 자, 이제 B라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애를 클릭하면 함수가 실행이 될 건데 이거는 주석을 좀 걸어야겠죠? 아이, 이거 뭐야? 자, 버튼을 누르면 이제 이렇게 값이 바뀌는 형태가 상당히 간단해졌어요. 자, 이거 달러로 바뀌는 거 아까 전에 보여드렸고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add event listener라고 해서 클릭 이벤트 발생시키는 거 on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로 끝났어요. 이러면 돼요. 그리고 클릭 이벤트가 사실 on 이렇게 쓰는 거 말고 또 있습니다, 방법이. 근데 그냥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jQuery가 훨씬 간단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선택자 쓰는 방식, 그 다음 CSS 쓰는 방식 이런 것들 훨씬 더 유리하게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jQuery에 대한 얘기도 살짝 드려봤고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풀어보라고 열어드린 다음에 시간을 좀 드릴 거예요. 다음 시간부터는. 근데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문법이 바닐라 JS 문법인지 jQuery 문법인지 잘 판단하셔야 돼요. 검색한 결과를 적용시킬 때에도 마찬가지.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당연히 바닐라 JS로 코드를 쓰다가 jQuery로 써도 상관이 없어요. 둘 다 혼용해서 쓸 수 있어요. 가능한데 안 되는 건 이런 거예요. 한 줄에 한 번에 실행될 코드 안에서 바닐라와 jQuery가 섞이면 실행이 안 돼요.
아까 전에 이런 것처럼 여기다가 이런 거 넣는 것처럼 이건 지금 바닐라랑 jQuery가 혼합된 거예요. 이 한 줄의 코드에. 이런 거는 실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건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달러를 사용해서 태그를 찾아 놓고 여기다가 add event listener를 단다던가 이런 거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검색을 좀 해보셔야 될 텐데, 검색을 할 때 내가 지금 쓰고 싶은 게 jQuery 문법이면 jQuery 하고 내용으로 검색하시면 되고요. 바닐라 JS 문법을 하고 싶으면 자바스크립트 하고 그 뒤에 내용을 검색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야 올바른 결과를 보고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51분이니까 쉬는 시간 한번 또 가지고요. 다음 시간에 문제 좀 열어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잠깐 앞에 화면 볼게요. 아마 시간상 다는 안 될 것 같고, 위에 있는 몇 개만 시간 되는 만큼 한번 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은 일단 다 하셨을 것 같으니, 그리고 오늘 수업 끝나고 못 푼 문제가 있다면 내일 수업 전까지 다 풀어보시면 되고요. 자, 일단 첫 번째 문제 좀 볼게요. 버튼을 누르면 div 두 개의 배경색을 변경해 주세요 라고 하네요. jQuery 없이 쓰라고 했으니까. 자, 이 문제의 상황을 제가 그냥 제 거에다 그대로 가져와서 이렇게 좀 놓고, 자, 이 버튼, 작동이라는 버튼을 눌렀을 때 div 두 개의 배경색이 바뀌면 되는 거, jQuery 없이 하는 방법. 자, 일단은 저 div들을 선택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려면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이름은 어떻게 지어도 좋습니다. document.get element by tag name, tag name으로 element들을 내가 가져올 거야 라고 해준 뒤에, 자, 그리고 나서 이 버튼에다가 온클릭 같은 거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이 버튼 태그를 찾아서 그 녀석한테 add event listener 같은 거 써도 되겠죠. 방식은 어떤 걸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add event listener로 처리를 좀 할게요. 그래서 document.get element by tag name으로 제가 버튼 이 녀석을 불러오겠습니다. 그리고 add event listener 걸어주고요. 클릭 펑션, 이 안쪽에서 처리할 일이 div의 0번에 스타일,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 라고 하는 이 녀석의 값을 블루로 바꾸겠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콘솔 클리어를 통해 콘솔 한번 정리를 해주고, 그래도 문제가 생기네요. 얘가 복수계를 가져오는데 거기다가 이벤트 리스너를 바로 걸려고 해서 문제가 생기나 봅니다. 그러면 하나 더 해주면 되죠. 아니면 여기다가 아이디 같은 거 만들어서 처리해도 될 것 같고요. 방식은 많으니까. 이렇게. 그러면 작동 버튼 눌렀을 때 바뀌겠죠. 근데 여기에 있는 이거 두 개, 0, 1만 다르고 다 똑같으니까 사실 우리 반복문 같은 거 사용해서 처리해도 될 것 같아요. 포문을 사용해서 let i 0부터 i는 이거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length 그리고 1씩 증가, 그리고 이 안쪽에 i로 넣어주고요. 이러면 이 버튼 태그를 눌렀을 때 실행된 함수 안쪽에서 이렇게 반복문을 적용시키는 거니까 가능합니다. 이 length는 우리가 배열 사용할 때 쓰던 거랑 동일한 거겠죠? 자바 쪽에서. 첫 번째 문제 간단하게 해결을 해봤고요. 두 번째 문제는 div 7개를 빨주노초 파남보로 변경해주세요. jQuery 없이 라고 하네요. 그러면 제가 그냥 div만 7개로 만들어 놓고 처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그냥 살려 놓도록 하고요. add event listener도 그냥 둘게요. 그리고 여기서는 각각의 div들이 서로 다른 값을 가져야 되니까
근데 사실 0번 인덱스 같은 경우는 이미 레드가 들어가 있으니 안 넣어도 되겠죠? 4, 5, 6, 7 이렇게 해주고 빨주, 노, 초, 파, 남보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클릭했을 때 이렇게 빨주노초 파남보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 0, 1, 2, 3, 4, 5, 6 이렇게 순차적으로 쫙 커지는데 이 값은 우리가 지금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거를 좀 더 간편하게 하면 간편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봤을 때 조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 생각하는 방식에 따라서. 근데 저는 이거를 반복문으로 처리를 좀 해볼게요. 반복문으로 처리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간의 작업이 좀 필요할 거예요. 사전 준비가.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저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낼 거고요. 이 안쪽에 리스트 배열을 하나 만들어 낼 겁니다. 강제로. 그리고 여기다가는 레드부터 색깔들을 쭉 넣어줄 거예요. 오렌지, 골드, 그린, 블루, 네이비, 퍼플. 그리고 나서 여기에 들어갈 값을 컬러스가 가지고 있는 i번째라고 준다면 똑같이 적용이 되겠죠? 자, 이제 이런 방식을 고민해 보신 분들이 있다면 당연히 제가 배열 사용하는 방법이라든가 객체 쓰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진 않았기 때문에 검색이 필요하셨을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알려드리는 지식만 갖고 딱 거기서 안주하시는 거는 안 돼요. 애초부터 그러면 안 됐지만 지금부터는 더더욱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알려드리는 건 기본적인 거고 베이스적인 거고 간단하게 핵심만 찝을 거예요. 그럼 그 외적인 것들, 여러분들이 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자기주도적으로 계속 생각을 하시면서 검색을 통해 찾아내셔야 됩니다. 제가 하나하나 모든 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고 알아내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한테는 이미 베이스가 어느 정도 깔려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걸 해도 충분히 습득이 가능하신 수준이 됐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문제. 얘부터는 내일 할까요? jQuery 없이 jQuery 사용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 같은 문제인데 여기서부터는 내일 수업에서 이어서 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수업 페이지에 같이 풀었던 정답 두 개만 올려드릴게요. 자, 오늘 처음 스크립트 공부해봤고 아무래도 갑자기 새로운 걸 배운 다음에 바로 그걸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지셨을 거예요. 근데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려운 거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오늘 처음 배웠고 이제 오늘 수업 끝나면 여러분들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죠? 이렇게 해서 조금씩 계속 복습을 하는 와중에 숙달을 시키시면 되고요. 그 와중에 궁금한 것들은 검색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스프링, 바로 이제 JSP랑 사용해서 웹 쪽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서 스크립트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때 조금 더 숙달이 빠르게 되실 겁니다. 다만 베이스를 단단하게 다져놓고 가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스크립트에 관련된 베이스는 그렇게 다지지 않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지 않고 복습하지 않으시면 진짜 순식간에 난이도가 확 올라갈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베이스는 다른 언어적인 프로그래밍적인 기본 베이스가 있는 거니까 그 위에 자바스크립트라는 새로운 언어를 차곡차곡 잘 쌓기 위해서 조금 개인적인 시간을 투자하시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내일 나머지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 거니까 못 푸신 분들은 다 풀어오세요. 그러면 수업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